네, 안녕하세요. 2학년 B반 권용찬입니다. 지금 저희가 5월 초에 맞이하여 이제 나름 이렇게 자주 올 수 없는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 저도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연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계속 휴식만 취하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된 수업으로 인해 이어져 온 이렇게 흐름 같은 게 틀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직접 온라인 강의도 해주시고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리듬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초미치 기공학 10주차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진의 혼합 및 전입, 첫 번째 의치상 레진의 혼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용 의치상 레진은 이제 단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제조사가 이렇게 지시한 매뉴얼의 혼합 비율에 따라 혼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제조사에서 딱 특별한 뭐 지시사항이 없거나 하면은 부피비나 아니면은 무게비를 이용하여서 혼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 후 열을 가하여 열중합으로 이용한 인다이렉트 레진입니다. 또 이렇게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있는 레진으로 전입을 하고 이제 온도와 압력 하에 중합을 하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아직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쉐이드 가이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4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다양한 색깔이 있죠. 환자는 이렇게 개개인마다, 그리고 인종마다, 연령마다, 성별마다 각각 다른 사람마다 다른 구강의 이렇게 치료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환자에 맞게, 개개인의 조건에 맞게 각각 다른 이렇게 색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환자에 맞는 색을 사용하여서 환자의 신비성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도록 그런 초이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직접 쉐이드 가이드로 이용하여서 환자 구강 내 비교를 해보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렇게 조금 밝은 톤의 구강 내 치료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붉은색의, 조금 더 붉고 어두운 치료색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쉐이드 가이드를 저희가 적절하게 이용을 하여서 이렇게 구강 내 환자의 신비성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쉐이드 가이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이 되는 위치인데요. 환자의 이렇게 얼굴색이나 머리색, 나이 등, 인종 등의 그런 조건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서 이렇게 치료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남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의치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치와에 가깝게 그런 신비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의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제 혼합 용기가 필요하겠고, 또 혼합 주걱, 메스 실린더, 스푼, 스포이드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의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 후 레진액을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고 깨끗하게 건조된 그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유리 용기가 보이고 있고요. 레진 혼합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이렇게 유리 용기를 보셨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깨끗하게 건조된 도제 용기를 보고 계십니다. 유리 용기와 도제 용기 마찬가지로 이 뚜껑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며 깨끗하고 물기가 없이 잘 건조된 그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혼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는 2대1, 부피비로는 3대1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게비에서 분말이 2, 그리고 액이 1이 되겠고, 부피비에서는 분말의 비율이 3, 그리고 액의 비율이 1,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혼합 비율에서 레진액이 많으면은 중압수축이 크게 되고 또 기포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강도가 약해지고 또 색의 안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레진액과 분말의 혼합이 적절하게 되지 못하면은 중압 후 위치는 적합도와 강도가 저하되고 기포 발생과 변색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율을 잘 맞춰서 적절하게 혼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의 무게의 1.2배 여유분을 측정하여 사용합니다.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린 B의 22.5g은 분말 30cc의 무게입니다. 제조회사에서 사용상 편리하도록 계량컵을 제공하고 있어 부피비로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레진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초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러를 이용하여 혼합을 하게 됩니다. 레진액에 분말을 첨가하는 이유는 레진 혼합물 속에 공기가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혼합 후 작업대 위에 여러 번 툭툭 두들겨 진동을 가하여 기포가 표면 위로 상승하도록 하여 기포를 제거해 줍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젖도록 합니다. 30초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러를 이용하여 혼합을 하게 됩니다. 레진 혼합물은 병상에 도달할 때까지 레진액을 증발을 막기 위해 뚜껑을 덮어줍니다. 혼합 초기에는 밀폐하지 않으면 레진액의 증발로 혼합 비율이 다르게 될 수가 있고 또 불완전한 중합은 줄무늬가 생기거나 희게 변색이 되고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병상에 도달하는 시간은 실내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 20도에서 10분에서 20분 경과 후에 병상이 되며 병상 레진의 작업 시간은 적어도 5분 이상 병상 상태로 성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레진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 공기 배출 시설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을 하여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이 혼합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진액 또는 미경화, 레진 혼합물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부에 과도하게 접촉되지 않도록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거나 셀로판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손에 바셀린을 도포하여서 취급하도록 합니다. 중합이 완성된 재료나 다량체는 유해한 성질이 없습니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에는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을 하여야 합니다.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을 하며 만약 맨손으로 만질 때에는 손때나 기름때가 레진에 묻어 완성된 H상의 색상 결함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손은 깨끗하게 씻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레진의 전입입니다.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압상용법, 유입상용법, 그리고 주입상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저희가 저번 주에 교수님께 직접 수업을 들었고 또 저희가 직접 선행학습과 프레젠테이션 제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작업 방법인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하게 될 가압상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함 사이에 이제 음영의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병상의 레진은 액과 분말이 혼합된 상태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 가지 단계의 물리적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모래상, 샌드 스테이지라는 단계인데 단량체와 다량체를 혼합한 초기 상태로 물과 모래를 혼합한 것처럼 접착성이 없고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2단계는 섬유상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섬유상이라고도 하며 분말이 액에 침투되어 녹아 점착성이 있고 실같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3단계가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는 병상 스테이지인데요. 점착성이 사라진 직후의 상태로 병상이라고도 하며 성형하고 이제 전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병상에 이르는 시간은 분말 용해도와 상관이 있으며 온도와 분말 입자의 크기는 용해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분말 입자가 미세하고 실내 온도가 높으면 이제 다량체의 용해가 촉진되어 병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4단계는 고무상 그리고 러브 스테이지라고도 하는 단계인데요. 고무와 같이 탄력성이 있는 상태로 전입 시기가 지나 주형 속으로 이제 전입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형 속으로 전입하는 단계는 3단계인 병상 스테이지인데요. 이 병상 스테이지 전에 이제 섬유상이나 아니면 병상을 지난 고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형 속으로 전입이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병상 시간 내에 이제 작업을 완료하여야 되므로 이 작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병상의 단계인데요. 상암과 하암에 이제 병상에 레진이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가압상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는데 언더패킹이란 처음에 함의 음영 속을 다 채우지 않고 일정 양만 넣은 다음에 레진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가압하고 또 전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버패킹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함의 음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워 넣고 매번 가압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 더 이상 과잉된 레진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은 주로 오버패킹 방법이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레진이 이렇게 병상에 도달하게 되면은 비닐이나 장갑을 끼고 레진을 혼합 용기에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셀로판지 사이에 넣고 주물러서 레진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여 직경이 6mm가 되게 롤 상태로 만듭니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이 6mm가 되게 롤 상태로 만듭니다. 그 후에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 레진을 압접하면서 전입을 하게 됩니다. 메몰함의 레진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상악 매몰 주형은 상암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치조제 음영 부위에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함 그림 B 같은 경우에는 구개부와 전정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을 하게 됩니다. 하악 매몰 주형도 상암은 치조제 음영 부위에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의 매몰 하함은 승엽측 전정부와 치조 설축부로 나누어 레진을 전입을 하게 됩니다. 상암과 하암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고 닫습니다. 이때 상암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함마다 상암과 하암 그리고 리드 부분에는 고유 번호가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고유 번호를 확인하고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다른 함의 상암과 섞이지 않도록 고유 번호를 확인하여 맞는 짝을 잘 선택을 하여서 정확한 컨택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의 중앙부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갑니다.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과잉된 레진이 상암과 하암 사이로 밀려 나올 수 있도록 가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암과 하암을 분리하여 셀러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를 음영 내에서 밀려 나온 과잉된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에 따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에는 최종 압력이 55kg/제곱cm면 적합니다. 핸드 벤치 프레스인 경우에는 압력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 손끝에 가벼운 압력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해볼 가압 성형법은 함의 음영 부위에 레진을 넣고 가압을 하여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상암과 함을 프레스로부터 제거하고 분리하여 셀러판지를 떼어내고 상암과 하암 사이에 흘러나온 과잉된 레진을 위치상의 외형에 따라 예리한 조각도로 제거합니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의치의 고경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며 다시 셀로판지를 덮고 상암과 하암을 조립하고 1차 시합보다 더 큰 2차 압력을 가하고 다시 함을 열어 여분의 레진을 제거합니다. 적어도 시합은 3번을 반복해서 더 이상 과잉된 재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며 석고의 음영 내부가 완전히 채워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함을 이렇게 잠근 후에는 다음 단계는 온성을 하는 단계인데요. 클램프의 하부에는 스프링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유는 레진을 중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레진의 수축에 의한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레진 온성기 속에 클램프를 조여진 함을 넣고 온성을 준비합니다. 이때 레진액이 레진 분말에 완전히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30분에서 60분 동안 물속에 담갔다가 온성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무
너무 긴 시간 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은 레진액이 증발을 하여 의치상의 강도가 저하되고, 반대로 너무 빨리 운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치상의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또 이제 운송기 내부에 이제 메탈에 함이 직접을 닿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함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어 함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운송기 내부에 그물망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상 레진의 색조 부여입니다. 환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의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주는 신미총위치를 말합니다. 신면과 현면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위치상을 제작할 때는 주위 조직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의치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서 추가적인 의치상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색조의 선택 기준은 구순과 은협 이행부 부근의 치은색을 참고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착 지은 부위는 밝은 분홍색이고 치조 점막 부위로 이행하면서 색조가 점점 짙어집니다. 부착 지은 부위가 갈색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은의 색조를 재현하려면 환자의 연령, 성별, 취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분적으로 모세혈관을 모방하기 위해 레드 피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치 전용 색조 세트의 색은 주로 이렇게 표백된 분홍, 밝은 분홍, 옅은 분홍, 그리고 분홍색, 자주, 갈색의 5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의치 전용 색조의 표본입니다. 환자의 연령, 성별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보면 환자는 각각 다른 의치 구강 내 치조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치상의 색깔도 이제 환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나와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서 환자의 구강 내에 맞는 색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먼저 석고로 1단계 메모를 한 후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후에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를 하고 또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십니다.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의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리고 순면과 현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합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적십니다.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리고 순면과 현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합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석고로 1단계 매물을 한 후 이제 왁스를 제거하여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색조 레진 분말을 다시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십니다.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리고 순면과 현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합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공기가압 레진 온성기에 색조에 처리한 함을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중압시킵니다. 그 후 색조 레진의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의 위치상 레진을 전입하고 이제 통법에 따라 위치를 온성시키게 합니다. 중합 후 추출한 위치를 연마하여 이제 완성된 총위치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10주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다 끝냈는데요. 이렇게 연휴 중간에 이렇게 마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냥 휴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업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도 저희가 공부하는 흐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연휴가 이제 반이 지나가고 이제 내일 화요일까지 연휴가 남아있는데요. 이번 긴 연휴, 오랜만에 찾아온 긴 연휴, 아쉬움 없이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이제 즐거운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0주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